그래서 저는 당나라 선이야말로 중요하다. 그게 다 당나라 선이거든. 지금 화두 잡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송나라 선이에요. 송나라 선. 그래서 저는 당나라 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당나라 선이라고 하는 게 미학적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어떻게 주는 거냐면 화두를 잡는 게 아니고요, 화두를 만들어 갑니다. 그 당나라 사람들은 화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면 그걸 두둑 쳐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너 왜 왔어? 이러면 뭐 부처님 뭐 가르침을 들으려고, 뭐 깨달음이 뭐고, 뭐 달마가 동쪽에서 어떻습니까? 뭐 그럼 차나 한잔 마셔. 이런 식으로 해서 화두를 만들어가는 게 당나라예요. 송나라는 그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냥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당나라의 선이 활발만해요. 그래서 선의 황금 시대라고 책에도 나와. 선의 황금 시대가 당나라 선이야. 송나라 선은 제도적으로 막 앉아있고 쭈그려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 즉자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즉자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확 바꿔버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버라이어티가 당나라 선, 개그 콘서트가 송나라 선. 다 짜고 하는 거. 짜고 대본 다 익혀가지고 머릿속에 외운 뒤에 내가 던지면 네가 던지고, 내가 던지면 네가 던지고 이렇게. 그리고 개코는 망했지.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짜서 하는 건 안 먹혀. 그래서 유튜브를 하든 뭐 TV를 뭐 봐봐, 방송 그 시청률 잘 나오는 거는 다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본도 저게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미학적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저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한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명상 수업인데 명상하는 걸 한번 해봐야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배운 명상법이에요. 간단해. 동심원 명상법이라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우리는 맞방 명상입니다. 맞방 명상. 이게 이 미간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이 있고, 배꼽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이 있어요. 그 밑에 단전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이 있어요. 이게 중치이고 사실은 이게 인도식이에요. 인도식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미간에다가 생각을 집중을 합니다. 불을 끄면 더 좋은데 제가 너무 어둡게 나오지 않고, 아테가 제가 음침한데 더 음침해지지 않아요. 요즘 저 오늘날에서 햇빛을 안 받아서 환해진 거예요. 몸이 방광하고 있어. 한 2년 동안 어디를 못 나가가지고 지금 몸이 방광하고 있어. 방광하고 있어. 근데 햇빛 안 받고 검버섯을 계속 생기더라. 그게 이제 저승꽃이라고. 검버섯이에요. 늙어서. 안 생기게 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죽으면 돼. 우연천은 없으면 돼요. 죽으면 더 이상 하세요. 자, 그래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작년에 제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혀 끝을 윗입술이 아니고 위에 치아 뿌리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고, 그 다음에 공기를 쭉 빼고, 입안에 있는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고개는 약간 뒤로 제낀다라는 정도로. 고개를 숙이면 침이 보여요. 침 보이는 게 굉장히 큰 번뇌가 될 때 약간 뒤로 제낀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이렇게 열어놓으면 침이 생기면 넘어가. 침이 생겼는데 만약에 침 생기면 나중에 꿀떡하는 소리가 들린다. 보통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민해져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미간, 정확하게 말하면 미간에서 좀 위에입니다. 이렇게 인탕면, 저는 배꼽자리, 배꼽자리. 거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손으로. 조금 움푹한 데 있지? 네. 이렇게 가로세로로다가 만져보면 약간 움푹한 데가 있어요. 그 움푹한 데를 세게 누릅니다. 약간 아플 정도로 세게. 그렇게 해서 손을
느끼면 아, 그 자리다 라는 게 이제 생각이, 인간이면 생각이 있지. 거기에 조그만 쌀알 같은 흰 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점이 잠깐만 봐봐. 이렇게 동심원이 모여가지고 그 점이 하나 있고 이 흰 빛이 이렇게 안으로다가 화장이 안으로다가 몰린다. 밖에서부터 이렇게 몰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보고 있으면 가운데 흰빛 같은 게 약간 보이는 듯 하면서 주변에 전멸하는 마치 반딧불 같은 게 약간씩 움직이거나 나타나는 게 보일 거예요. 한 5분 정도만 해볼게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살짝 움직여 보세요. 이게 힘든가요?
내가 힘들어. 내가 써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여러분 한 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약간 현기증 같은 거 느끼신 분 있어요? 현기증? 그 다음에 이렇게 점 같은 거 이렇게 뭐 좀씩 보이는 거 있던가요? 이렇게 툭 치는 거? 점은 있는데 톡톡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전멸하는 것도 있고 점이 하나가 있는 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왔다 경우도 있고. 갔다. 이거 생각보다 금방 됩니다. 저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명상을 뭐 3년을 했어요, 10년을 했어요. 아,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이게 사법시험 보듯이 명상하면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어.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처럼 진짜 돈으로 한 방에 가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이런 소통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은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두운 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맞지. 지금 불 켜고 이제 한번 해볼 거거든요. 불 켜고 여러분이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조명을 밝게 쓰거든요. 조명을 굉장히 밝게 쓰거든요. 그래서 빛이 밝으면 명상할 때도 유리하고 번뇌가 사실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밝으면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 정신집중 잘 되는 게 있고, 밝으면 밝은 안에서 정신집중이 잘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밝은 상태를 놓고 한번 또 한 5분만 해볼 거예요. 뭐 안 힘드니까. 크게 힘든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저렇게 형광등이나 저렇게 빛을 보면 더 괜찮아요. 그 몸 자세를 좀 바꿔가지고 크게 내가 그냥 앉아있는 정도 상태에서 형광등을 볼 수 있다로 한번 맞춰봐.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고가 아니고 몸을 돌리라니까? 몸을 돌려서, 몸하고 책상을 돌려서 형광등에게 내가 이렇게 그냥 아까 같은 정도 자세로 앉으면 형광등이 보여요. 라는 데 한번 있어. 어느 방향으로 틀어도 돼. 뒤로 틀어도 되고. 꼭 한방등 아니어도 되는 거죠. 백열등으로 해. 그렇죠. 백열등. 태양을 가지고 하면 되게 재밌다니까. 그래서 작년에 태양 보는 거 이거. 네, 맞아. 태양 가지고 하면 재밌었어요. 또. 아니 너무 막 제껴가지고 봐야 되고 이러면 안 돼.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자, 눈을 뜨고 저 빛을 보고 있어봐. 형광등 저 백열등 보고 있어봐. 하나만 봐, 하나만. 여러 개가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봐. 하나만 봐.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도 조금 잔상이 남죠? 인간이면 남는다. 인간이면. 다시 눈을 떠봐. 떠서 한 10초나 한 15초 정도 보고 다시 또 눈을 감아봐. 그럼 또 잔상이 남거든? 잔상이 한 서너 번 하면, 이렇게 서너 번 하면 잔상이 좀 오래 남아요. 인간이면 돼, 인간이면.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인간인가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 고민. 그래서 잔상이 남으면 그 빛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잔상 남은 거에 모여든다. 그래서 더 가운데가 더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한 5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기가 좀 찌릿찌릿 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눈앞에서 빛이 터지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먹먹하게 뭐 빨리 하나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그런 여러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무실 때도 하면 이게 생각보다 잠자는 것도 되게 편합니다. 이게 연세가 드시면 이게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이던가요? 이렇게 빛 같은 거 보이던가요? 네? 가운데 밝은 게 터질 때도 있고 터질 때도 있고 밝은 빛이 쫙 뻗을 때도 있고 저는 무지갯빛이 구불명처럼 이렇게 무지갯빛이 구불명처럼 신기인가? 초록색, 보라색 세 가지 색이 구불명처럼 이렇게 보여요.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은 이런 걸 오래 해야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안 그래요. 오래돼서 오래 해야 나오는 방법들은 대부분 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면서 눈이 뜨여 있는 눈이 떠서 뭔가 보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둡게도 해봤고 밝게도 해봤잖아요. 어두운 거가 더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고 밝은 게 맞는 사람도 있고 어두워도 완전 어두운 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거는 드리면 누워서 할 때는 저 빤듯이 누우면 옆으로 누워도 관계는 없어요. 옆으로 누워도 관계는 없는데 빤듯이 누워서 할 때는 무릎 밑에다가 비계 같은 거 하나 놓으세요. 그래야 척추가 빠듯해져요. 진짜 이렇게 시체같이 누워버리면 척추가 힘듭니다. 뭐 뜻인지 아시죠? 네네네. 그 척추 환자나 이런 분들, 허리 아픈 환자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쿠션 같은 거를 많이 써서 이렇게 반쯤 이렇게 기댑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이런 거 각도 잘 못 맞추겠어요. 그러면 한 3만 원 주고 이렇게 좌식 의자 이렇게 꺾어주는 의자 있어. 리클라이너. 그거 하나 사면 돼. 그래서 그 자세대로 놔두면 그냥 맨날 똑같아. 그 기울기가. 내가 손대지 않아요. 그 접으면 이렇게 딱 접어뒀다가 이렇게 뜨드득 하면서 뭔지 알죠? 네네. 그거 쓰면 돼. 그거 쓰면 돼. 큰 돈 안 들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 사. 싼 건 만 원. 싼 거. 그거 쓰면 돼. 그리고 이게 5분짜리 진짜 몇 번만 해보면 그 안에 다 뭔가 하나씩 보여요. 그리고 제가 늘상 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15분씩만 하면 되지. 이걸 막 미친 듯이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짧게 단타로 우리 초단타 매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지만 행복한 거는 아편이에요. 사회적인 효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명상 같은 거에서 창의력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사회를 행복하고 윤택하고 그 다음에 사회 발전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명상인 거고 사회적으로는 별 쓸모 없고 저 혼자 행복하대. 그러면 굳이 살아서 뭐하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굳이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 너 혼자 그냥 거기서 행복해. 왜 다른 사람들을 피면하게 하면서 살아?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삶과 유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집니다. 사회적으로 계몽할, 그리고 그건 종교의 생명력이기도 해요. 종교는 사회를 계몽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리드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사회에 부담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모든 가치들은 악덕이다. 그래서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 혼자는 행복하고 참 좋아. 그렇지만 저 사람이 뭐 쓸모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뭘 현실적인 걸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바보 아니요? 영구도 되게 행복하다. 영구도 행복해. 그죠? 영구도 되게 행복해. 그래서 영구한테 뭘 물어봐. 예를 들어서 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행복해. 그게 식충이하고 뭐가 달라요? 그건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최소한 자기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것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까지라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명상의 필요성을 뭘로 보냐면 사회를 살아갈 때 명상을 통해서 네가 훨씬 스트레스 받는 것을 경감시킬 수 있어.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산속에 들어가서 뭐 명상하고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너가 훨씬 네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스트레스는 이건 뭐 다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냥 의사가 병명을 모르면 스트레스야. 그래서 잘 치료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가 곧다우로 입 터는 게 스트레스야. 딱 그런데 사실 뭐 종이도 뚜렷하지 않고 그러면 혼자 살면 스트레스를 안 받냐? 그것도 아니야. 혼자 살면 또 외롭대. 외롭대. 개새끼도 우울증에 걸리더라니까. 같이 있으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 야, 씨, 그럼 뭐 어떻게 살아? 그런 거를 자기가 명상을 통해서 내면이 어느 정도 확립되면 체계가 쓰면서 사람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당연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돈 주는 일은 대부분 재미가 없어. 돈 쓰는 일은 대부분 재미가 있어. 똑같이 이렇게 들어도 저 카메라 돌리는 거는 재미가 없어. 그치? 돈 받는 건 다 재미가 없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화두를 잡고 있지. 아, 이거 먹고 사는 건 참 힘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내가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와도 이게 갑옷 입은 것처럼 튀겨냅니다.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 봐봐. 자신감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험한 말을 들어도 그냥 웃고 털고 넘어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좀 젊고 힘 있을 때는 훨씬 더 그런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 노인이 되면 뭐가 있냐면, 누가 조금만, 아니, 젊었을 때 그렇게 큰 말도 아니야.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들으면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사람이 싸. 돈을 쌓아야지, 악플을 쌓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 그래서 그런 힘들을 이겨내는 쪽에 작동들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오래 사는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필연성이 있어요. 혼자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결국 인간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같이 있어도 혼자입니다. 그치. 혼자입니다. 가족과 있어도 혼자입니다. 죽을 때만 혼자가 아니야. 죽을 때만 혼자 절대 아니에요. 죽을 때만 혼자 아니에요.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 같은 침대에서 자도 서로 꿈이 다르듯이 생각이 다른 거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